안녕하세요, 디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 컨디션 관리하면서 조금 이제 무릎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러닝을 직접 훈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수적인 근력 운동을 위주로 컨디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생겨서 오늘은 그거를 다루면서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 정보나 건강 정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최신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고지고대로 그거를 그냥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명절에 친인척들 만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빈도가 더 높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 건강 정보들이 워낙 최신화가 빠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낀 첫 번째 잘못된 좀 영양 습관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특히 뭐든지 먹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강하시더라고요. 디어씨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신체라는 거는 운동을 해도 변하지만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나 외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배경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좀 힘든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빈민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식습관이 형성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백미를 먹는 것도 고기를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특별한 날에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게 문화가로 자리 잡았죠. 사람이란 게 항상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뭔가 보상이나 어떤 걸 특별히 챙기는 그런 문화로서 이제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몸에 그런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양질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라는 디어씨.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먹는 특별한 음식은 실제로 결핍되어 있던 것들을 채워주는 좋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일례로 이제 삼계탕 같은 거를 몸보신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몸보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일반적인 식생활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영양적 결핍은 특정한 아미노산이나 영양 요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잉 상태입니다. 몸에 과하게 항상 충만한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구실로 뭔가를 더 몸에 더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과잉을 넘어서 이제 더 이제 초과잉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몸에 좋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현대에 들어서 한국인들의 비만 지수와 성인병 발병 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물론 이제 부족한 것보다 더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문제는 지금 그 과잉 상태로 인한 질병이나 몸에 안 좋은 저하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를 사실 다 겪고 많이 보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비만이고 여러 가지 성인병들인데 그게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뭐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좀 식습관에 고착화된 현상으로 인한 안 좋은 피드백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뭐 몸이 뭐가 안 좋으면은 이걸 먹고 저게 안 좋으면 이걸 먹고, 되게 웃긴 건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들도 먹어서 살을 빼고자 해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어느 정도 먹는가는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디어씨는 적잖이 당황했던 때가 있었다. 솔직히 이제 한국인들이 먹는 주식 자체가 영양학적 밸런스만으로 따졌을 때 굳이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또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는 백미 자체가 당 함량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반찬류들 자체도 탄수화물들 위주고, 물론 이제 탄수화물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제 당류가 끼치는 호르몬적인 영향, 인슐린의 분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신체적인 형성을 하는 것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온전히 다 소비를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지만 보통 그러지 못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만한 에너지를 신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하드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단적인 부분, 영양 섭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스스로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아무리 야 너 그렇게 뭐 이래봤자 본인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과연 바뀌고자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물이 쏟아진 후에 후회한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이라고 말하는 디어씨는 물이 쏟아지기 전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방송이든 어디에서든 이게 몸에 좋다, 요게 어디에 좋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너무 갑자기 확 달궈진 냄비처럼 인기가 엄청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특정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식재료에 대해서 보통 이제 쇼닥터 분들이 판매 목적으로 그렇게 좀 광고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뭔가 부족한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잉이 돼서 문제나는 경우가 많아진 시점이에요. 한국만큼 영양제가 단가가 비싼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20종 좀 안 되게 먹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리고 뭐 좀 보디빌딩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식단을 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먹는 거지만, 그 영양제를 사는데 한국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하는데요. 이유가 뭐 제가 막 매국노라서 한국 제품 별로야 이래서가 절대 아닙니다.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가 차이가 너무 나요. 같은 함량, 같은 원재료 써도 한 알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는 해외 직구로 사면 100원짜리 되는 영양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한 180원, 비싸게는 2배 이상, 막 200 얼마,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래도 잘 팔리고 많이 팔린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영양제를 그렇게 챙기는 거를 특정 좀 뭐랄까 식단 성향을 가진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분들은 좀 많은 연구와 뭐 체감을 하셨겠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만 지수도 높은 분들이시니까 이미 진작에 이런 영양 과잉 상태를 계속 겪으신 분들께서 더 먹는 건 아니다라고 그분들도 느끼시는 상황에서 저희도 거기에 한 길목에 서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뭐라 더 뭐 좋대, 저거 더 먹어봐, 이게 좋대, 먹어봐. 그저 사실 과학적 근거라고는 그냥 방송에서 말해서 뭐 어떤 연구 결과가, 그 연구 결과가 공인적인 연구 결과인지 그 식품 판매처의 그냥 휴맨십적인 그런 논문인지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 의사가 나와서 좋대라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드시잖아요.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쇼닥터에 대한 문제와 경각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뤘지만 그럼에도 아직 정보에 대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들도 교묘해졌고 앞서 말했듯이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크나큰 한국인에게 영원히 먹히는 장사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판별해서 스스로에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구독자님들이 되길 바란다는 디오씨.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한들 어떤 뭐 의사분들이, 약사분들이 아무리 뭐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항상 이런 말은 따라오죠. 내 주변에 누가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폈는데 술을 몇십 년 먹었는데 사람 몸이라는 게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 100명에게 모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통 적용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이제 반박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분들이 담배를 피면서 100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적어도 저에게 적용했을 때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만 보더라도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 아버지 얘기를 드렸는데 배가 진짜 이만큼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이거 몸에 좋다는데 이거 먹어야 되냐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난처하죠. 사실 가장 베스트는 적당히 먹고 안 좋은 거 절제하시는 게 베스트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다고는 하시면서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해서 저는 오늘 운동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고 마라톤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였습니다.